네, 이번 시간은 2차 공부법입니다. 2차 공부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차 시험 치기 전에 미리 봐둬라. 연관성 있는 과목끼리 공부를 해라. 혹시 1차 준비하는 방법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2차 공부하는 방법 어느 정도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뜨는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관성 있는 과목끼리 공부해라. 자동차 보험이랑 근제를 같이 공부하시고 산보험과 의학이론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묶어서 해야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은 이제 아셨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자동차 보험과 근제 보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랑 근제 보험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를 필수적으로 풀어야 돼요. 계산 문제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실무 사례 같은 걸 들고 와요. 문제 내줍니다. 어느 근로자가 어디 가서 뭐 하다가 다쳤는데 뭐 이런 게 있었고 저런 게 있었다. 이 사람의 손해액을 산정하라.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무슨 차랑 부딪혔는데 몇 명이 타고 있었고 보험사는 뭐고 무슨 보험이 가입 안 돼 있고 뭐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거를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까지 작성이 돼야 되는데요. 근제랑 자동차 보험 둘 다 작성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해야 됩니다.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이 사람이 법률적으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러한 돈을 물어줘야 된다. 근거 적으시고, 자, 물어주는 책임은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여야 되겠죠. 보험사 약관을 봤더니 이렇게 해서 보상하는 손해고 별다른 면책 사유가 없고 이렇게 돼서 이제 책임 제한, 뭐 과실상계를 하고 또 손익상계를 하고 또 뭐 구상하는 문제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차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할게요. 근제랑 자동차 보험은 계산 문제라는 것이 나온다. 이 계산 문제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되는지 논리를 적어야 된다. 그 논리를 설명하는 방법은 첫 번째, 법률상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두 번째, 보험사 약관을 봤더니 보상하는 손해다. 세 번째, 보상하는 손해라고 100%다 줍니까? 아니죠. 과실상계, 과실 있으면 과실 깎고, 손익상계, 더 들어간 돈 있으면 돌려받고, 뭐 이런 것들을 책임 제한이랍니다. 책임 제한 사유대로 보험금 지급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는 이유, 보험사가 보상해야 되는 이유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나면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공부를 시작할 때는 사례 문제 먼저 풀고 이론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두 개가 있어요. 차 한 명씩 탔습니다. 차 두 대가 박았어요. 우리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A차가 있는데 B차랑 사고가 났다. 각각 A차에는 A가 타고 있고 B차에는 B가 타고 있다. A가 B한테 물어줘야 되겠죠, 과실만큼. B는 A한테 물어줘야 되겠죠, 과실만큼. 이게 끝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A차에 C가 타고 있었다. B차에 D가 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물어줘야 되냐? 응용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조금 난이도 있는 사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이 사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이유들을 약관상, 뭐 피보험자 범위라든지 외워야 될 거, 이거를 접목해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산보험이랑 의학이론 공부하는 법을 배울게요. 진짜 짜증났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외울 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 다 외우면 동차 합격 못해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외울 줄 아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의학이론과 산보험을 같이 공부하라고 한 이유는 산보험이라는 것이 상해 질병 간병, 뭐 사망은 빼고인데 어쨌든 사망도 뭐 대충 들어가는 내용이랑 비슷해요. 개인보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거. 이 건강보험을 내가 가입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병원 가야겠죠. 병원 가면 치료비 어떻게 합니까? 실손 처리되죠. 뭐 골절됐다. 그럼 골절 진단비 같은 거 나갈 거죠. 내가 뭐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몸에 문제가 생겼다. 후유장애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후유장애 청구해야 되겠죠. 내가 죽었다? 그럼 사망보험을 청구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더니 내가 만약에 죽어버렸어. 그럼 나한테 들어오는 보험금을 내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나눠 갖겠죠. 그러니까 민법상 상속순이 들어와서 상속하는 방법 알려주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지금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다친 부위가, 제가 건강보험이라 말씀드렸죠. 의학적인 지식이 없이
지급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의학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의학 이론을 들어가면은 뭐 간단해요. 이것도 상해 질병란입니다. 상해 같은 경우는 인체 해부도가 있어요. 이렇게 인체 해부도에서 머리를 이루는 뼈가 뭐 있고 팔다리 뼈가 뭐 있고 몸통 뼈가 뭐 있고 그래서 뼈를 촥촥촥촥 외워요. 뼈를 외워봤더니 뼈끼리 붙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관절을 이루더라. 그래서 관절 움직임을 만들더라. 그럼 이 관절에 수반되는 것들을 봐야겠죠. 뭐 연부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을 이루는데 뭐 관절낭도 있을 거고 뭐 연골 뭐 이런 거 다 있고 신경 지나갈 거고 혈관 지나갈 거고 뭐 지나갈 거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뼈부터 외우고 관절을 외우고 관절에 들어가는 게 뭐고 이렇게 해서 인체 해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세요. 숙지를 하시고 나면 산보험에서 내가 어떤 보험금을 청구하려 할 때 이게 이 부위를 말하는 거구나 느낌이 옵니다. 자, 느낌이 왔습니다. 그럼 질병 쪽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몸 어떻게 생긴지 이제 외워버렸죠. 이 외워버린 걸 토대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생기는지가 나오는데 이거 학원 같은데 인간 같은 거 들어보면 시험에 주로 나오는 질병 뭐 100가지 이런 게 있어요. 이 100가지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타이틀만 보면 내용을 내가 알아서 적을 수 있도록 컴퓨터를 켜놓고 타이틀만 적어놓고 내용은 안 보고 그냥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 일일이 적으면 여기 지금 굳은 살 생겨서 이거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계속 쳤어요. 이거 100가지를 제가 타이틀만 보고 답이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질병이나 상해 쪽이 나와도 내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서 몰라도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의학이론 합병증 엄청 중요합니다. 뭐 심장이 안 좋고 뇌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게 왜 안 좋겠어요? 당연히 고혈압 당뇨가 있겠죠.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모든 질병의 근간이 되는 기저질환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다 보니까 혈관 문제 생기겠죠. 죽상경화도 있고 뭐 동맥경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질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의학이론에서 뇌 쪽으로 안 좋은 게 나왔다. 그럼 뇌 쪽으로 안 좋아지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 이후에 아까 외워놓던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비장의 합병증 라인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합병증을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의학이론을 글씨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이거 공부 엄청 많아져요. 이것도 좀 야같게 공부할 줄 아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의학이론만 암기 과목입니까? 아닙니다. 산보험이 제 기준으로는 더 암기 과목이었어요.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갔다. 그럼 실손 처리 어떻게 해서 실손 보험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손 90% 상품에 가입돼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실손 90% 상품에 가입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병원비 90%를 보상해야 된다. 이래 적으면 점수를 안 주겠죠, 당연히. 근거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을 적기 위해 몇 가지 계산 문제들이 비슷하게 출제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비슷하게 출제되는 것들에서 주로 내가 서술할 때 써야 되는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설령 내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실손 문제다. 그러면 실손에 내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문구들을 내가 외우고 있었죠. 그거를 차근차근 적어 나가다 보면 거짓말처럼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공부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과목끼리 연관지어서 공부하라고는 말씀을 드렸었죠. 1차 공부하는 방법에서 제가 설명드린 게 있어요. 2차를 1차 치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시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면 1차 치고 2차까지 4달밖에 안 남아요. 이 4달 만에 2차를 한 달에 한 과목씩 내가 박살내서 합격을 할 거야. 이건 사실상 힘들거든요. 1차보다 공부할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공부하시기 전에 2차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2차에서 암기 과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보험과 의학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이랑 근제는 이게 계산 문제 많이 나오는 그런 과목이에요. 이게 1차로 비교하면 보험계약법 같은 겁니다. 사실 자동차랑 근제에서 과락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락 과목을 먼저 정복을 하시고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계산을 이제 풀 줄 아는 스킬을 가지신 다음에 산보험과 의학이론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해 정도는 저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행히 빨리 이해를 했는데 저보다 이해가 늦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시험을 못 쳤냐? 아닙니다. 이게 깨달음이 오는 시기가 저마다 다를 뿐이지 시험을 막상 치고 점수가 나와보면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평균 내보면은 자보랑 근제 빨리 이해했다 해서 나는 합격하겠네, 얘는 불합격하겠네, 이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결국 점수로만 싸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로써 1부, 2부 해가지고 손해사정사 1차 공부, 2차 공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신체 손해사정사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 같은 경우는 제가 차량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신체 먼저 끝내고 차량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로드는 결국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제 거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